안녕하세요. 익명의 힘을 빌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미친 여자라는 소리도 달게 받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27살, 남편은 38살, 11살 차이가 나는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거든요. 뚜렷한 이유도 없고 무조건 1년 후에 하자면서. 요즘 다 그런 추세다. 조금 더 겪어봐야 서로를 더 알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길래 마음이 상하기는 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상대방에게 대놓고 나이를 묻는 것은 실례라 생각돼서 대충 30대인 줄만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런데 30대 후반인 줄 몰랐고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나이를 알고 난 후로 조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놈의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거든요. 진짜 후회할 줄도 모르고 말이죠. 만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을 알게 된 건 2년이 넘어갑니다. 만남의 시간이 짧았다면 짧았고 길었다면 길다 할 수 있겠지만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발로 스스로 헬게이트에 입성한 꼴이었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시댁이나 시누이 때문이 아닌 바로 남편 때문이에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다른 커플과 다를 게 없었고 고집이 조금 센 편이었고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싸우기 싫어서 그래 오빠 말이 맞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지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종종 보니까 별 생각을 깊게 하지는 않았었지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제 눈으로 보고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결혼 후에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남편은 막내이고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던 터라 시부모님은 제게 늙은 아들 데리고 가줘서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그러셨어요. 저희는 맞벌이이고 아이는 갖지 않기로 합의하에 결혼했고요.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벌이는 제가 170을 더 법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둘 있는데 두 분 다 오래전 결혼을 했고 둘째 형이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곳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 자유에 게임을 마음껏 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150을 받기로 둘이 그렇게 합의했다 합니다. 저는 이 사실 또한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PC방인 것처럼 말을 했고 운영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약속이 생기면 잘 나갑니다. 지인의 경조사? 그런 건 참 잘 챙깁니다. 문제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터져요. 집에 와서도 바로 컴퓨터를 켭니다. 게임을 한다고요. 밥도 모니터 앞에서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잠자는 것을 빼면 컴퓨터 앞에서의 생활일 뿐입니다. 그나마 약속이 생기면 나가라고 제가 떠밉니다. 컴퓨터 앞에서 저렇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정말 말로는 해도 안 되고 컴퓨터까지 치워보았지만 PC방으로 도망가 버리고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야근 때문에 몸살이 나서 응급실 다녀왔는데 남편이란 놈은 꽃배기도 비추지 않았네요. 썩을. 그 시간에도 게임을 하느라고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응급실에 좀 와달라고 보호자가 없다 했더니 자기 일 다 끝나고 가겠다 하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나고 정말 서러워서 결국 친구 불러서 수습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집에 왔는데도 여전히 컴퓨터만 붙잡고 있던 남편.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처음으로 남편이 모니터가 아닌 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있냐고요.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혼을 하자 하는 거냐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대체 뭐가 불만이냐 합니다.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불만이 뭐냐니요.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제가 어차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혼인신고도 안 했고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나는 폐인 같은 남편이 아니라 사람다운 남편을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냥 폐인이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놈이 하는 말. 혼인신고 안 했어도 이거 사실혼이야? 뭘 모르네 얘가? 하면서 혼자 한참을 낄낄 대더라고요. 네가 먼저 이혼하자 했으니까 위자료 준비 해놔야 될걸? 법대로 해도 원래 그래. 먼저 이혼하자는 사람이 위자료 내는 거야 이 등신아. 저 인간에게 등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네요.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 위자료를 내야 하고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기예요. 정말 많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되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실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그냥 성실한 줄만 아세요. 돈도 다 벌어다 주시는 줄 알고요. 당신들이 알고 계셨던 우리 집도 남편이 절반을 낸 줄 아세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살던 제 집입니다. 방 2개요. 원룸보다는 조금 큰 집. 제가 자취하던 방이죠.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돈 다 제 돈입니다. 그래서 가구 같은 것도 쓰던 것 외에 필요한 것만 남편이 충당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컴퓨터 그리고 식탁이었습니다. 또 컴퓨터 책상. 그건 소파같이 생긴 건데요. 펼치면 침대가 되는? 그런 거 하나 장만해 온 게 다예요. 모아둔 돈 없다고 살면서 필요한 건 자기가 차차 천천히 사겠다 했죠. 저 역시 자취방에 웬만한 것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의 생활은 제 수입으로 공과금 내고 적금, 생활비 하고요. 남편 수입은 본인 핸드폰비 내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축은 따로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 내역 공개하고 같이 돈 모으자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정색하며 거절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요. 서두가 길었죠? 후기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남겨봅니다. 일단 글을 쓴 다음날 회사에 가서 월차를 썼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함께 가주었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도 끝까지 도와주겠다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 TV 켜두고 동영상 찍어두었고요. 남편 몰래 휴대폰 사용 내역서와 카드 내역서 찾아서 다행히도 내역서를 우편으로 받더라고요. 복사도 다 해두었습니다. 참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섞어놓고 겹겹이 쟁여놔서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소액 결제로 게임 회사 이름, 카드 내역서에도 게임 결제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일을 안 나가니 이상했던지 남편이 한번 물어보기는 했지만 몸이 안 좋아서 쉰다고 핑계댔더니 바로 수긍했어요. 전날 응급실에 다녀와서 그럴만도 하겠다 생각한 듯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남편이 출근했을 때 시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두 분은 그리 먼 곳에 살지 않으셨고 큰형을 제외하고 둘째 형과 시부모님, 저희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예요. 많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음식을 조금 해서 식사부터 하시게 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 등본과 저희 집 계약서를 보여드리면서 이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남편은 하나도 보탠 것이 없다. 혼인신고도 남편이 원해서 아직 하지 않았고 촬영된 동영상과 내역서들을 보여드리면서 남편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했지요. 저는 응급실에 보호자 없이 가면서 아파서 서러웠고 남편이 없어서 더 서러웠다고. 저 처음에는 덤덤하게 말씀드리다가 나중에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도 먼저 전화로 말씀드렸었어요. 너무나 먼 거리에 살고 계셔서 모셔오기는 힘들었고 일을 하시다 보니 전화로만 말씀드려야 했네요. 저희 부모님은 못난 딸 때문에 한참을 우셨습니다. 정말 제가 못났네요. 죄송한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말에 올라오시겠다고 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 하셨죠. 계속 우셔서 대화 마무리도 잘 못했네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쁘게만 봐왔던 막내가 이런 아들일 줄 꿈에도 모르셨다며 역시나 우셨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온 둘째 아주버님은 그냥 무덤덤하십니다. 마치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저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바로 잡아주지 않았던 거니까요. 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으니 이혼이라 할 것도 없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고. 저도 사람 대접 받으면서 집에 오면 따뜻하게 대화 나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게임하고만 소통하는 저런 사람 필요 없으니 어머님 다시 데려가 주시라고. 오신 김에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살림 다 챙겨드릴 테니 다시 가져가시라 하고 차에 남편 컴퓨터와 그 소파 같은 침대 접어서 챙겨드리고 식탁은 택배로 붙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께 바로 싸붙였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된 건 아주버님 탓도 어느 정도 있는 거라 말했더니 남자가 하는 일에 어디서 건망지게 토다냐고. 너 너무 독하다 하시고는 어딘가 카톡을 하는 듯 하더니 바로 남편이 집으로 뛰어왔네요. 저를 막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도 막 성질 내길래 때려라, 폭행죄까지 추가하겠다. 저도 같이 화냈네요. 남편이 저더러 미친년이라고 합니다. 네가 뭔데 감히 자기 부모님을 오라가라 하냐고 건방지게. 그리고 이건 사생활 침해라고. 자기 동의 없이 이런 거 복사하고 주거 공간 오픈했으니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소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조언해 주신 대로 위자료는 내가 아니라 너가 내야 한다. 뭘 제대로 알고나 말하냐 소리를 질렀네요. 저도 화가 나니까 야, 너 라며 막말을 했지요. 이 결혼 파탄의 원인은 너에게 있고 나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 너 게임할 때 접속한 기록들도 다 있다. 사실 이건 없어요. 고소하면 넌 나를 뭘로 고소할 거냐? 몰래 촬영? 네 거 복사? 그럼 너도 잘못이 있다. 분명히 보면 네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다. 게임에 미쳐서 저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고소했다고 하자. 너 PC방도 네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알고 보니 알바? 그것도 사기다. 그러면 너는 사기죄도 추가? 더군다나 네가 결혼한 후에 집에 일조한 게 무엇이 있었냐. 식탁이랑 컴퓨터랑 접히는 소파 의자 가져온 거? 다 가져가라. 내가 곱게 챙겨두었다. 네가 생활비를 냈니? 공과금을 한 번 냈니? 그렇다고 집안일 하나 거둔 적 없이 너는 항상 컴퓨터 앞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마무리하지 않았냐? 결혼 후 재산 기여도도 없으니 위자료 청구는 개뿔. 넌 재산 분할 따위도 없다. 너무나 화가 나서 속사포 랩으로 저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다 나지는 않네요. 그치만 시부모님과 둘째 아주버님 있는 데서 절해버렸죠. 남편은 처음에 화를 내서 열을 내더니 제가 저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봐서 그런 건지 중간부터는 벙 쪄 있더라고요. 뭐 제 말에 대꾸도 못했어요. 어버버 하다가 시부모님께 등짝 한 대 맞더니 고개를 푹 숙입니다. 구석에 털썩 앉아있더라고요. 둘째 형이란 사람이 불쑥 던지는 말이 아, 이 여자 진짜 성격 있네.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으셨답니까? 어머니, 일단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너, 남편이요? 너도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가 있어. 이 버러지 같은 자식. 이러더라고요. 남편 옷가지들 대충 그 쓰레기 봉투 50리터. 그게 집에 있는 가장 큰 봉투였거든요. 거기에 다 담아서 둘째 형에게 던지듯이 주고 보냈네요. 남편을 제 집에서 그렇게 쫓아보냈어요. 알아보니 사실 혼일 경우 공동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하고 이혼을 할 경우에는 소송이나 재판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일단 마음을 조금 진정하고 주말에 부모님이 오시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를 지출하던지 이 관계를 완벽하게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면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실 부모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잠잠하더니 오늘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를 받았더니 미안하다고, 앞으로 게임을 끊겠다고, 너가 이번에 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혼인신고 바로 하러 갈 수 있다고. 이제 미쳤나 봅니다. 원한다면 집에 컴퓨터도 안 들여놓고 게임도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 합니다. 제가 거부하셔서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계속 아가, 네가 좀 참고 살면 안 되겠냐? 용서할 수는 없겠니? 하십니다. 단호하게 거절 중입니다만 돌아가며 전화를 하니까 짜증이 막 납니다.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겠죠.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살 더 먹은 성인 아이를 데려다 키우실 뻔했네요. 쓰니 마음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처음엔 고구마였는데 나중에라도 속에 있는 말 다 쏟아 놓으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